AK 라디오 시작합니다. 이동혁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홍삼 산업입니다. 네, 네. 발음이 뭔가 어려운데요. 홍삼이 왜 어려워요? 홍삼 산업. 산업. 아, 산업. 네. 홍삼은 사실 네. 저한테는 이제 단순히 뭐 체력 보충 네. 등의 그런 효과만 볼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지난주에 한 뉴스가 있었어요. 네. 홍삼이 여성 호르몬 수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네. 자궁 내막증 개선에는 효과가 있다라는 네.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걸 봤는데요. 네, 여러 군데 났죠. 네, 사실 이거는 저를 포함한 모든 여성분이라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주제인 것 같아요. 네. 홍삼이 이 건강 기능성이 많아요.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번에 국내 대학 연구팀이 고려 인삼학회라고 50년 정도 굉장히 오래된 인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회가 있는데 거기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쥐 실험에서 홍삼을 투여해 보니까 쥐 마우스에 네. 자궁 자궁내막증이 좀 호전되더라라는 이제 동물 실험 연구고요. 다만 오늘 우리가 이 본격적으로 나눌 이야기는 이런 과학적인 연구, 건강 기능성 이야기가 아니고 네. 그 홍삼 산업, 홍삼 비즈니스 얘기를 할 건데 왜 이 연구 얘기부터 하는가 하면은 이 연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인삼, 홍삼과 관련된 효능에 관련된 연구의 상당수를 KGC 인삼공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홍삼 기업이죠. 네네. 이 인삼공사가 이 학술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산업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주제로 이 최근에 나온 논문을 제가 우선 골라봤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투자가를 위한 경제 방송이다 보니 네. 이런 산업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 KGC 인삼공사 그게 들으니까 네. 제가 그냥 딱 떠오르는 네. 회사가 하나 있는데 네. 정관장 네, 맞습니다. 있어요. 그게 네. 맞나요? 네. 네. 정관장이 인삼공사가 만든 홍삼 브랜드죠. 네. KGC 인삼공사는 KTNG, 옛날에 담배 인삼공사, 네. 이게 민영화된 KTNG의 100% 자회사고 담배 인삼공사구에서 인삼을 떼낸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홍삼 시장 점유율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네. 정관장이 네. 뭐 외국에도 유명하니까. 네. 이 회사 이름에 공사가 붙었지만 공기업 아니고 이제 사기업입니다. 그 인삼공사는 잠깐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인삼하고 홍삼공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홍삼의 의학적 기능, 어떤 건강 기능적인 효능을 계속 연구하고 이 그 발전시켜 나가는데 다양한 그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연구 개발도 지원하고 학술 지원도 하고 또 이런 연구 성과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보도하는 데도 이제 지원을 하고요. 네, 네. 아마도 최근에는 이 홍삼 시장이 좀 정체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이런 시도와 지원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홍삼을 네.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네. 뭔가 선물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체기라기보다는 네. 되게 성장할 걸로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체기라고 하는 게 왜 그런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정체기가 맞고요. 네. 그 한때 우리나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즉 홍삼이라고 뭐 인식할 만큼 거의 국가대표 건강기능식품이었죠. 네. 그런 이제 홍삼이 우리나라에서 이 빨간색 맞아요. 이로 되어 있는 네네. 그 케이스에 이제 네. 들어있는 전형적인 홍삼이 또 빨간색이니까 네. 이 홍삼 제품 다 아는데 이 지금 이제 국내 소비의 주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MZ 세대는 홍삼을 좀 올드하다고 본다 해요. 사실 홍삼이 한 20년쯤 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우리나라 한의원의 보약이 직격탄을 입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한의원이 왜 한방이 옛날처럼 계속 번성하지 못하고 약간 주춤하느냐 하는데 이제 몇 가지 요인을 드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요인이 홍삼이 보약을 대체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MZ 세대가 좀 이미 홍삼조차도 올드한 걸로 본다는 게 격세지감이죠. 사실 저도 MZ
해당하는 그 MZ시잖아요. 나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올드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의아하긴 한데요. 네. 그럼 이제 그렇다면 네. 대체 이 홍삼의 산업이 어떻길래 어떤 시장의 현황을 갖고 있길래 지금 이런 하락세인지 궁금합니다. 뭐 하락세라기보다 이제 좀 정체죠. 정체기. 네. 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전체 시장 규모가 2019년도 5년 전에 한 4조 9천억 원 정도 됐는데 네. 작년에 6조 2천억 원 정도로 이제 건기식 시장 자체는 크게 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전통의 건기식 1위 품목인 홍삼은 정체하고 있어요. 2021년 3년 전에 1조 4천억 원 정도였는데 네. 작년에는 오히려 1조 한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 사이 정도로 약간 줄어들었다고 이제 그래요. 이 국내 홍삼 시장의 압도적인 1등인 정관장 매출도 매년 1조 원대 초반에서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1천억에서 1조 4천억 원 하는 홍삼 전체 매출의 1조 정도를 이 정관장이 차지하긴 하지만 성장은 못하고 2위 브랜드가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농협홍삼에서 만든 한삼인인데 한삼인이 연매출이 몇 년 전에 한 700억 원 정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 작년 정도에 한 500억 원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이 기타 여러 제약회사들 이제 자체적으로 식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 또 여기저기 있는 지역의 그 지역 인삼농협 등도 다 홍삼 브랜드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군소 브랜드는 셀 수 없이 많은데 이제 시장 점유율은 조금 미미한 편이죠. 사실 요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맛있는 것도 많고 건강하다고 하는 것도 많으니까 뭔가 이런 수치의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홍삼을 대체하는 아니면 그 뒤를 잇는 대체 경쟁 제품의 상황들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건기식 품목 2등이 이제 비타민, 종합 비타민이고 3등이 프로바이오틱스거든요. 유산균 베이스로 한. 이들의 매출은 지난 몇 년간 이 쭉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비타민을 사 먹거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사 먹거나 하는 그 주 소비자인 MZ가 이런 품목은 올드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산균 베이스인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로 기능성도 좀 더 특화하고 이름도 좀 더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홍삼은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그 덜 트렌디하다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뭔가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유산균은 제가 먹는 거고 저도 그러세요? 홍삼은 남한테 선물할 때 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네, 홍삼 기업에서 보면 좀 섭섭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대체 이 홍삼 시장은 그 건강기능 식품 업계에서 어떻게 이런 위기들을 대처하고 있나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장이 시장 점유율이 뭐 거의 압도적이니까 정관장 위주로 이 KGC 인삼공사의 그 극복 전략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홍삼의 다양한 효능을 계속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이 인삼공사도 그렇고 또 이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도 정말 열심히 해요. 우리 방송 처음에서 얘기한 그 쥐 실험을 통해서 자궁내막증도 개선되는 동물 실험이 나왔다 이런 것처럼 이 꾸준히 홍삼의 효능을 계속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제형도 좀 젊은 사람들 MZ 세대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 계속 개선은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홍삼이 이 유리병 같은데 그릇에 꾸덕꾸덕하게 담아 있어서 숟가락으로 떠서 이렇게 더운 물에 차처럼 타 먹거나 또는 이 스틱형으로 이렇게 쭉 짜 먹거나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냥 그 이 유리 케이스 병에 들어 있는 거는 두고 먹어야 되고 또 스틱형도 매번 뜯어서 먹고 가져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필름형으로 그냥 혀에 딱 붙이면 되게끔 필름형으로 혀에 붙여서 녹여 먹는 제품도 나오고 또 어린이 홍삼은 뭐 캔디 제품 여러 가지 이제 제형 개선 노력을 많이 하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게 이게 MZ세대들한테 잘 팔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제형 변화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음에 따라 이 판매도 잘 되고 있나요? 이 신제품들의 판매가 나오면은 또 최근에도 그 새로운 기능성을 가진 제품이 크게 히트를 친 적도 있고 이제 홍삼 업계에서 새로 나오는 제품들이 이제 많이 극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그
개별 제품의 판매를 MZ 세대들한테 좀 마음에 들게끔 바꾸는 것도 있지만 네. 유통 경로 자체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MZ 세대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에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네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홍삼은 마트에서 사거나 아니면 약국 같은데 이제 건강기능식품 가서 사거나 네네. 또 대표적인 정관장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정관장 대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길거리 보신 적 있을 네. 거예요. 그런 오프라인 이제 로드샵에서 사는데 네네. 인상공사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정관장 몰을 개설했어요. 이 사실 개별 소비재 기업이 그 개설하는 자사몰은 네. 성공하기가 정말 그렇죠. 어렵거든요. 맞아요. 거기 잘 안 가잖아요. 네. 오픈마켓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정관장몰은 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케이스가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유통 마케팅에서 공부할 만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되기도 해요. 더군다나 보통 이런 그 이 개별 소비재 기업이나 식품 기업의 자사몰은 이 오픈마켓보다 할인 판매를 많이 하거나 뭐 아니면은 포인트를 엄청 그렇죠. 주거나 뭔가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줘도 될까 말까 한 건데 네. 정관장몰은 자사 제품 오프라인 정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거든요. 네. 원래 정관장이 그 로드샵부터 해서 1원도 안 깎아준다. 정가를 엄격하게 유지하기로 유명한 그걸로 사실은 이 성공한 기업이기도 한데 온라인몰에도 그냥 그대로 갔어요. 그러고 하니까 안착하고 성공하기가 더 힘들었겠죠. 근데 어떻게 성공한 케이스로 변하게 된 건가요? 가장 큰 거는 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잘 연결을 시키는 게 이제 있어요. 네네. 길 가다 보면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정관장 대리점이 많잖아요. 네. 그 대리점주들이 처음에 정관장을 파는 온라인 자사몰을 만들겠다 하니까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이제 그런데 인상공사에서 홍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사서 왔다 또는 온라인으로 사서 이제 선물을 했다. 네. 이제 주로 선물로 많이 하니까 네. 그 제품들이 같은 정관장 제품이라도 나는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근데 이제 교환 수요도 있고 네. 이런 경우에 물건을 받는 그 구매자, 물건을 받는 분의 지역에 있는 대리점에 연결을 해줘서 네. 거기 가져가시면 바꿔주고 이렇게 온라인 소비자를 오프라인 로드샵에 연결시켜주는 그 정책을 했대요. 네네. 그 인상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대리점주들도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잠재적인 MZ 소비자, 온라인 소비자들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윈윈하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성공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 또 하나는 네. 정관장몰을 가보면 정관장 제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다른 제품도 파는 그런 전략이 있거든요. 네네. 다른 건강기능식품, 그러니까 홍삼과 겹치지 않는 네. 다른 건강기능식품 또는 뭐 예컨대 뭐 한우 뭐 이런 먹을거리 이런 식료품 네. 또 파는데 네. 정관장이라는 브랜드가 워낙에 톱 브랜드로 자리 잡고 그렇죠. 있고 네. 정관장 MD들이 거기 들어오는 그 입점 업체들을 이 엄선을 해서 정관장몰에 입점하는 업체는 믿을 만한 업체구나 네. 라는 그 인식을 최소한 정관장몰 그 회원들 구입자들한테 줬다고 그래요. 정관장몰에서 홍삼이 아닌 다른 것도 믿고 살 수 있겠다라는 이 소비자들 신뢰를 어느 정도 주어서 그쪽 매출도 비교적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 쇼핑몰 성공 마케팅 전략 그러네. 사례인 것 같아요. 네네. 뭔가 인식의 변화인 것 같은데요. 네네. 약간 궁금한 게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홍삼 외에 다른 건강 기능도 이렇게 잘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알만한 게 혹시 뭔가 있을까요? 온라인 쇼핑몰 정관장 몰에서 파는 거는 다른 종류의 다른 기업의 건강기능식품인 거고 이제 온라인 이런 판매 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뭐 인상공사 같은 경우에 이 자사 포트폴리오에서 홍삼 시장 자체 정체는 이제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녹용, 고급 녹용 또 침향 뭐 이 침향이라고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여러 건강기능식품 업체에서 이제 활용하는 한방 원료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홍삼 이외의 제품들 포트폴리오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인상공사의 경우에는 사실 뭐 대기업이고
이 홍삼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니까 이제 시도하기 가능한 거고 이 다른 작은 업체들, 군소업체들은 이런 전략을 쉽게 채택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군소 브랜드,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의 홍삼은 결국은 저가 정책으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이 정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극복을 하려면 다시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국내에서 넘어서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 홍삼 관련되는 비즈니스에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한국 홍삼은 중화권 관광객들 6호라고 그러잖아요. 뭐 중국, 대만, 홍콩 이런 그리고 또 동남아권에서 이제 오는 주 화교권 분들 이런 분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 중화권 6호들의 필수 구매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홍콩 가면 우리가 홍콩 그 관광 사진에 늘 나오는 홍콩 섬에 큰 그 고층 빌딩들이 있는 그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빌딩 옥상 쪽 꼭대기마다 큰 대형 그 전광판들이 있거든요. 세계적인 기업들 전광판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오래 들어가 있었고 정관장이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냈었어요. 홍콩 사람들 보라고. 그 정도로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에는 이미 해외에 많이 팔기도 하고 해외 마케팅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고 서구에 팔아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인삼공사 같은 대기업은 이제 서구에 팔기 위한 전략을 조금씩 세우고 있다고 그래요. 지사도 만들고.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제형 이렇게 떠먹거나 아니면 짜먹거나 하는 전통적인 홍삼 제품 제형으로는 서양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서양 사람들 볼 때는 되게 먹는 방법이나 보기나 맛이 그 입맛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형 일단 뭐 예를 들어 캡슐로 만들든지 아니면 뭐 예컨대 잼을 만들든지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흔히 접하는 익숙한 제형으로 개발을 하고 또 맛도 서양 사람들 입맛에 좀 맞게 그 개발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 업계에 있는 분들 공감하고 있고 또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뭔가 서양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이런 지역화, 세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역시 연구하고 개발해야죠. 오늘은 이제 홍삼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알약, 뭐 잼, 캡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홍삼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변할지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유익한 말씀 주신 이동혁 부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은 AK 라디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